예, 종목 캐스팅. 장이 좀 흔들리긴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또 이렇게 흔들릴 때 좋은 종목 많이 발굴해 둬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오늘 종목 캐스팅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님 함께 하고요. 강진수 앵커도 자리에 옮기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종목에 의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12월 24일 날 동국제약을 얘기를 하셨는데 목표가 달성했고요. 네, 그리고 한국단자는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역시나 목표가를 달성해서 27%씩 잘 가고 있는데요. 잠깐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제 그 한국단자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드린 게 이제 애플카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전장 부품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좀 덜 오른 종목을 좀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생각보다 주가 이제 당일날 좀 급등을 해가지고 좀 퍼포먼스가 좋았던 것 같고 아직도 주가가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이제 막 그 자산 가치를 넘어선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그 8만 원대 이상까지는 주가가 좀 타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좀 단기적으로 좀 시장이 좀 쉬어가는 국면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이렇게 조정 받을 때 오히려 좀 비중을 늘려보시는 전략 아직은 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흐름이 최근에 좀 좋은 편인데 실적이 되게 좋은데도 그동안 주가가 되게 못 올랐었거든요. 이게 한 5, 6개월 정도 쉬었는데 그 이유가 뭐 이 회사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시장이 너무 대형주로 쏠리다 보니까 중소형 성장주에 대해서 이제 투자들의 관심이 좀 멀어졌었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조정기에 더욱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형주를 좀 대신해서 부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뭐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이제 피부 미용과 좀 관련된 화장품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 회사가 이제 핵심적인 그런 마데카 크림이라는 제품을 잘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중국 쪽에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수출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올해 좀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4만 원까지는 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좀 계속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 리뷰했고요. 그럼 이제 오늘 가져오신 관심 종목은 무엇이냐 이게 궁금한데요. 이제 힌트 볼 거고요. 힌트 보기 전에 염승환 부장님의 신간도서 증정한다고 저희가 좀 이벤트를 했는데요. 책 받으실 분도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강진수 앵커, 함께 봐주세요. 네, 힌트를 보기에 앞서서 지난주부터 저희가 마케돈 시청자들을 위해서 일주일간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인증샷과 함께 사연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느껴지는 메시지들도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하나만 읽어드리면 매일 보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연블리님 그리고 앵커님도 너무 좋고요. 생생한 정보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일주일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총 11분을 추첨을 했습니다. 김선영님과 한아름님 또 서동수님을 비롯해서 총 11분을 추첨을 했고요. 이 11분께는 연블리 염승환 부장님의 신간도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마케돈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캐스팅 힌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힌트는 에버콜라겐이라고 써 있는데요. 딱 한 종목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의 종목 뉴트리일까요? 네, 답을 딱 찍어주셔서 전 잘 모르겠는데 사실 화장품인가 영양제인가 싶은데 뉴트리인가요? 네, 이제 그 미용과 관련된 그 영양제인데 이게 이제 여성분들이 또 굉장히 좀 선호하는 좀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 시장이 좀 굉장히 좀 요즘에 커지고 있잖아요. 네. 커지고 있는데 사실 작년도에 되게 주가들이 좋았는데 작년 하반기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약간 이제 경기 민감주로 시선이 옮겨가다 보니까 이런 약간 이제 건강기능식품 관련주도 좀 어떻게 보면 언택트 수요주로 분류가 돼가지고 주가가 좀 부진했습니다. 근데 실적이나 매출액이나 이런 거 우리가 열어봤을 때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성장이 둔화된다거나 그런 부분도 없고 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브랜드사거든요. 그래서 이 공장을 가지지 않고 그냥 설계라든가 이런 것만 해가지고 외주를 맡기는 그런 시스템인데 워낙 그 브랜드 가치도 좀 높은 상황이고 특히 이제 이 미용과 관련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콜라겐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데 거기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뉴트리의 성장은 의심할 바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 좀 좋아지고 있는 게 이게 원래 홈쇼핑 쪽에서 판매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홈쇼핑은 아시겠지만 그 취급 수수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그 홈쇼핑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최근에 온라인 매출 비중을 급격히 늘립니다. 온라인은 이렇게 뭐 큰 비용이 들어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이 더욱더 올해 아마 개선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보는 컨셉은 저는 대형주들이 너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좀 못 오른 중소형주 찾아보고 있는데 거기에 좀 최적화된 종목 같아요. 그래서 뉴트리 한번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뭐 우리가 뭐 중소형주 찾는다고 해서 아무거나 하시면 안 되고 확실하게 성장 모멘텀이 좀 있는 것 중에서 주가가 좀 최근에 못 오른 기업들이 있다면 그런 종목으로 좀 골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일단 매수가는 한 25,000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3,500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트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 건강기능식 업체들이 실적은 좋은데 좀 저평가된 적이 있고요. 또 오늘 말씀하신 것이 이제 여성들이 단순히 건강이 아니라 이제 피부 미용이나 이런 먹는 영양제 이런 쪽에 모멘텀이 있네요. 뉴트리 봤고요. 예, 시장 특징주 가운데 또 골라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선정했습니다. 강앵커 두 종목 먼저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대한유화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4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선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올해 역시 영업이익이 9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2차 전지 쪽 성장 가능성도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리막 매출 성장 속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제 장중 5%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상승 탄력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골라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오리온을 가지고 왔는데요. 코로나 여파로 홈술족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뭐 오징어 땅콩이나 꼬북칩, 스윙칩 이런 안주류 스낵이 정말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주가는 잠잠한 모습입니다. 다른 종목들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에 이 식품주들은 변동성이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이 오르지 않은 만큼 이번엔 식품주도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종목 캐스팅 부탁드릴게요. 석유화학주 가운데 가장 잘 나가는 종목이 요즘 금호석유하고 대한유화 아닙니까? 그렇죠? 예, 대한유화 한번 봐주십시오. 네. 일단 근데 저는 이제 투자 의견은 좀 단기로는 좀 X 의견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너무 좀 주가 좀 가파르게 올라온 감이 있어서 네. 좀 쉬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유화가 사실 이렇게 잘 가는 배경은 뭐 석유화학 쪽보다는 그 전기차 배터리 그 분리막에 들어가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 소재를 지금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좀 증설을 하면서 이쪽에서 올해 좀 매출액이 많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진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대한유화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이제 경쟁 업체들도 이 시장이 커지니까 이제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러나 일단 대한유화가 또 선도 업체로서 굉장한 좀 프리미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주가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경기도 나쁘진 않았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리스크 요인은 최근에 에틸렌 가격은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고 원료 가격은 좀 상승하면서 이 마진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 기업인 롯데케미칼 주가는 좀 부진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본업인 그 석유화학 쪽에서의 그 단기 업황이 조금 악화되고 있다는 게 좀 부담이니까 단기로는 좀 쉬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석유화학도 뭐 올해 뭐 사이클 자체로 봤을 때는 경기가 회복되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마진 개선이 또 나올 수가 있는 뭐 업종 중에 하나니까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좋게 보시되, 다만 지금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좀 올라왔다라는 그런 가격 부담이 있으니까 좀 쉬어가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오리온입니다. 실적은 전성기 수준인데 주가는 골골한다 이렇게 자막이 아까 나왔는데요. 음식료 업체들은 잘 부각은 안 되네요. 네, 일단 저는 그래도 하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주가가 뭐 워낙 지금 싸게 거래되고 있어서 매력은 있고요. 일단 뭐 오리온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러시아 쪽이 되게 중요한데 그쪽에서 여전히 잘하고는 있습니다. 뭐 특별히 회사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그 2017년 그 중국에서 이제 사드가 발생하기 전에 그 전성기 때 시장 점유율이 한 12%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를 지금 회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쪽 매출 여전히 잘 나오고 있고, 4분기 실적도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서는 한 10.5% 정도 영업이익이 좀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베트남과 러시아에서도 계속 증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특별히 뭐 문제는 없는데, 최근에 이제 음식료 업종들 보시면 근데 잘 가는 업종의 딱 특징이니까 음식료 내에서도 주가가 되게 차별화되는 게 결국 HMR, 이 가정간편식의 강점이 있는 회사하고, 특히 제일제당이 요즘에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료 업체잖아요. 이 라이신을 만들죠. 근데 이 사료 가격이 너무나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특화된 음식료 업체들이 더 그 프리미엄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순수 스낵 업체인 어떻게 보면 오리온은
조금 이제 소외를 받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가 차별화 현상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역으로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많이 올랐고 오리온 같은 게 못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리온으로 또 매기가 이전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한번 오리온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캐스팅 시장 특징주 가운데 두 종목 살펴봤고요. 다음 두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행커. 네, 세 번째 종목은 현대글로비스를 꼽아봤습니다. 물류 쪽의 최강자가 되려나 봅니다. 이번엔 한국 물류 쪽인데요. 유럽에 거점을 두고 세계적 기업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확인 후에 미래 가치가 더 부각이 되면서 더 잘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현대글로비스를 골라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은 포스코를 가지고 왔는데요. 철강 쪽 흐름 굉장히 요즘 좋습니다. 여기에 또 어제 두 가지 큰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현대차와 손을 잡고 또 LNG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소식에 이어서 또 아직까지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이 HMM의 인수 후보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해운업 진출로 다양한 시너지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주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두 종목 캐스팅 부탁드릴게요. 현대차나 모비스가 갈 때 사실 글로비스가 좀 못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좀 쉴 때 글로비스가 좀 탄력이 있네요. 평가해 주십시오. 일단 저는 뭐 하트 의견 네. 지금 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사실 제일 먼저 갔던 게 이제 정의성 회장 체제가 공고히 되면서 예. 이제 그 승계 관련해 가지고 맞아요. 이제 가장 급부상을 한 거죠. 현대차랑 글로비스랑 그때 갔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먼저 갔고 모비스는 못 갔죠. 근데 음. 최근에 또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모비스가 막 강해지고 글로비스가 못 갔는데 근데 어차피 현대차 그룹 전체적으로는 좀 사업 포트폴리오가 이제 이런 뭐 그린 산업까지 지금 이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쪽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현대글로비스가 하는 게 결국 물류 쪽이니까 뭐 스마트 물류라든가 또 수소 운반선 같은 사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현대차와 같이 동반해서 성장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뉴스가 이제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바이 아메리칸,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지어가지고 다 생산을 해라. 결국 그렇게 됐을 때는 현대글로비스가 그런 물류 역할을 중간에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차가 분명히 미국 어느 시점에서 전기차 공장을 안 지을 수가 없거든요. 거기서 전기차 공장을 지어야 미국 내에 납품이 가능한 지금 구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글로비스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대글로비스도 계속 좀 조정 시 비중 확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포스코입니다. 현대차와 LNG 또 협력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HMM 구현대 상선이죠. 이건 이제 산업은행이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포스코에 매각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강행껏 말씀하신 것처럼 산은은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표명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까지가 팩트고요. 포스코 봐주십시오. 네. 네, 포스코는 저도 일단 하트 의견 드리고 싶고 네. 일단 싼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물론 저런 자꾸 M&A 이슈가 나오는 건 주가에 좋은 건 아니죠.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어쨌든 워낙 또 현금도 많고 하니까 포스코가 좀 M&A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이런 그 얘기들이 좀 급부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좀 배제하시고 본업의 가치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뭐 주당 순자산 가치도 50만 원이 넘고 그리고 올해 철강 경기 분명히 지금 좋아지고 있거든요. 업황 자체가 지난 몇 년간 너무 안 좋았는데 올해는 확실히 개선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인프라 투자,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인프라를 그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철강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계적인 철강 기업으로서 업황도 계속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미얀마 가스전 추가 개발한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통 그 연간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이익을 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가스를 회수하는 그런 설비를 만약 여기서 또 개발을 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어떤 이제 그 이익 증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도 상당히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무거운 기업이긴 하지만 여전히 포스코 그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앞으로 실적 가시성이 좋은 기업 중에 하나니까 관심을 갖고 좀 너무 좀 단기적인 시각보단 좀 장기 관점에서 보시고 최근에 좀 주가 좀 빠졌잖아요. 그래서 가격 매력까지 있으니까 지금은 좀 비중 확대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포스코까지 시장에서 관심 있는 네 종목 평가해 주셨고요. 오늘 염승환 부장님의 관심 종목이 뭐냐고요? 예, 뉴트리입니다. 뉴트리, 미용 관련 건강 기능식품 업체 뉴트리 주목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님 그리고 강진수 앵커 종목 캐스팅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